오늘은 잘못된 명상과 올바른 명상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명상을 떠올린다면 보통 다 그럴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명상을 한번 해봐야겠다. 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자기 내면을 한번 봐야겠다 하고 명상 관련돼서 쭉 찾다 보면 명상에 관련된 요가 자세, 양가부좌 자세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이쁜 서양 그 여인들이 나와서 요런 자세를 많이 하는데, 이 자세가 정말 당신의 명상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다양한 자세를 해봤는데 이 자세는 결코 당신의 그 명상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건 100% 자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는 지금 많은 이미지에 속고 그 다음에 많은 그 겉모습에 속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 자세하고 명상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 자세는 요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가를 많이 했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세지만 실제로 명상을 하는데 이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명상을 떠올린다면 당신의 의식 속에 잘못된 명상의 길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서 경험을 해본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 판타지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이미지를 보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제가 보는 이 이미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런 서양인들이 요즘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인도 가서 명상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아직 요가나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류층이나 이런 쪽에는 많이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중요성도 좀 많이 알고 어떻게 명상하느냐 많이 알아서 걔네들은 그걸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우리 한국 쪽으로 다른 나라 쪽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이 앉은 이 자세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명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명상이라는 것은 일단 허리가 고추 서야 돼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는 일단 어깨하고 목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이 자세로는 지금 당장 공기가 좋아서 위에서 호흡하긴 좋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10분, 15분도 계속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뒤척이다 보면 이 사람은 명상에 빠지는 시간이 1분에서 3분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자세가 아주 최악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로는 명상을 하면 안 됩니다. 명상은 일명 그러니까 뒤에서 밝히겠는데 토끼 자세로 하면 이제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이런 자세 하고 이제 손은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도 되고 이렇게 붙잡아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게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계속 몸에서 신호를 줘요. 자기한테 이거 하면 안 돼. 나 이거 불편해. 나 이거 짜증나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거 아픈데. 계속 몸에서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 신호 때문에 명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명상을 왜 하는지도 모르게 돼요. 나중에 일단 허리가 고추 서야 돼요. 허리가 고추 서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목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요점 밑에는 좀 불편해요.
요가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자세로 요가에서는 실제로 명상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 선조들이 이렇게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쿠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의 명상은 성공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무조건 보증합니다. 만약에 이 자세로 해서 제가 시킨 대로 해서 명상이 안 되거나 집중도가 떨어지면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왜 그런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세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명상은 무조건 자세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명상하면 이제 석가모니가 떠오르죠. 석가모니의 결과부자 자세. 이 자세는 요가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자세입니다. 저는 이 자세로 3시간에서 4시간까지 해봤는데 남는 게 그냥 참는 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계속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끝입니다. 물론 다리도 저리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뒤에도 말했지만 이 자세는 허리를 상당히 압박시켜요. 허리를 엄청나게 압박시키고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인도 애들은 자기 몸을 고통을 이렇게 이겨내면서,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 그러니까 맞닥뜨리면서 그 고통에 의해서 어떤 뭐 해탈을 한다, 모크샤를 한다 이런 개념이 좀 많은데 이거는 석가모니 쪽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좋은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자기 몸이 석가모니 몸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 자세를 해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자세는 석가모니 같은 몸을 자기가 타고나지 않으면 이 자세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세는 오래 갈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방가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오래 하다 보면 허리와 골반이 다 틀어져서 계속 그러니까 요가가 2가지가 있는데, 요가는 원래 정신적인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행위를 요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 몸으로 그러니까 몸을 릴렉스하는, 그러니까 하기 과정에서 요가를 하는 거지, 요가는 원래 명상을 들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상을 하는 거를 이제 정신적인 그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건데, 그걸 요가라고 하는 건데, 이 몸 동작을 요가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예전부터는. 근데 이게 미국 애들이 이제 인도로 가서 막 뭘 하다 보니까 이건 자세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요가가 발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인도 요가, 뭐 아즈나 요가, 뭐 별 요가가 다 나왔는데, 실제로 요가는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더 어떻게 보면 요가하고 맞아요. 이거는 요가 자세, 그냥 자세일 뿐입니다. 근데 자세가 한 70% 이상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세로 하면 100% 실패, 초짜는 100% 실패하고요. 이게 한두 달도 가기 힘들어요. 일주일을 가기 힘듭니다. 일주일을. 아니 무슨 3일도 가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석가모니 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가만 평생 한 요기의 몸이 아닌 이상은 이 자세를 명상이나 큰 깨우침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보장.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가부좌를 해서 이게 다리에 손을 모으고 하는 자세가 일반적으로 이제 절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런 자세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자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리의 혈류만 압박시키는 게 아니라 허리를 무리시킵니다. 그리고 호흡을 계속 이렇게 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 할수록 등이 점점 이렇게 굽어져요. 점점 굽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허리가 압박되고 이쪽도 압박되고 그 다음에 어깨가 힘이 들어져요.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 목에 힘이 들어가고 결국은 참는 거 외에는 이 자세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러니까 참는 게 끝이에요. 아니 명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뭘 하라고 그럽니까? 명상을 하기 전에 항상 이완을 시키라고 그러죠. 이완. 몸을 이완시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 자세는 몸을 경직시키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로 그러니까 마음을 기껏 명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3일도 못해서 명상 안 하는 경우가 이 자세 때문에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길을 안내해서 그런 거예요. 이 자세를 오래 했던 사람은 이 자세가 편안하죠. 근데 편안한 사람은 없어요. 100%. 제가 이 자세로 3시간, 4시간 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자세는 깨달을 수가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인욕을 할 수 있는 자세예요. 이 자세는 절대로 명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권하는 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혼자 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제가 알려드린 데만 해도 영적으로 상당히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하라는지 잘 보세요. 이완이에요. 이완. 몸을 이완시켜줘야지 편안한 호흡. 편안하게, 그러니까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명상 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 쪽으로. 명상을 뭐 하냐면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아픈 것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자세를 하면. 자기 몸을 아픈 걸 바라보기 위해서 명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몸 전체가 완전히 이완이 돼야 돼요. 이완이. 뚫어져야 돼. 한 쾌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를 하면 몸이 고단해요. 그러면 몸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요. 하지 말라고. 아이, 짜증나. 아이, 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계속, 그러면 자기 에고하고 싸우다가, 몸에서 주는 신호 때문에 자기 에고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명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그래서 초보자는 100% 실패하고요. 중급자도 80% 이상 실패합니다. 이게 20%도 안 돼요. 이거 5%? 5%도 힘듭니다. 2, 3%가 돼요. 근데 자세만 완결시켜요. 이 자세를 해서 또 이게 집중을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자세를 하면 안 됩니다. 결과부자 자세는 시간이 지나가면 100% 등이 굽어져요. 이렇게 등이 굽어져요. 이렇게. 왜 그냥 호흡을 계속 하기 때문에 등이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금씩 굽어져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까 보시죠.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하면 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요 자세가 이렇게. 이 자세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허리 아프죠. 어깨 경직되죠. 목 경직되죠.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세는 호흡을 오래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 자세는 꽝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자세예요. 초보자들 특히. 근데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계속 토끼 자세는 일단 허리가 고추 서 있어요. 이렇게 고추 서 있어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에 부담이 없어요. 몸이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예요. 그래서 호흡이 잘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리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엉치뼈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엉덩이가 그 뒤꿈치를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세도 고통스러워져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꼭 쿠션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비계 같은 쿠션 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하고 뒤꿈치 사이에 방석 같은 걸 돌돌돌 마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딱 앉으면 그 자세에서 최적의 자세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면 초보자도 못해도 20분 정도는 개길 수 있어요. 이걸로. 다리가 조금 저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저리다가 금방 일어나면 나쁘지가 않아요. 전혀 나쁘지. 그리고 호흡이 제일 중요한 거.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고추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목과 어깨가 편안해요. 그래서 조금 한 열흘만 지나면 2-3시간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다리가 약간 저린 거 외에는. 이 자세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자세가 나쁘니까 자꾸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자세가 70%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시간 해도 이 자세로는 허리가 굽어지지 않아요. 첫째. 그리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와 목이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명상에 들어가요. 제가 시킨 대로 해서 인터넷에 학생이 있는데 이 자세로 했더니 너무 편하고 집중력이 좋다고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해본 사람, 명상에 실패했던 사람 이 자세로 하면 100% 성공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이건 그냥 인내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인내력 테스트. 그래서 명상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명상을 하는데 제일 방해 세력이 자신의 몸이에요. 자신의 몸. 자신의 몸이 생소한 자세에 딱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괴롭다고 그래요. 괴롭다고. 이 자세는 요가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단련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 자세가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 가부좌 명상을 하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돼. 이 자세 일반적인 사람이 하면 100% 실패를 해요. 왜냐면 오래 못 견뎌요. 아프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인욕 참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히 기릅니다. 이걸로. 그리고 또 중아저씨들은 저 절에서 그 몽둥이 딱 들고 뒤에서 이거 지키죠. 이거 졸거나 꾸벅꾸벅. 왜냐면 이 자세로 오래 하면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편안하니까 졸아요. 졸아.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요. 졸 수밖에 없어요. 약간 이게 가사를 입으면 펑퍼짐만 해져요. 이게 등이 굽는지도 몰라요. 자기 등이 굽으면 이게 그냥 어깨 경직되고 이 자세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졸게 되는 거예요. 이 자세는. 하여튼 이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자세가 틀렸어요. 80%를 못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80%를. 명상에 들어가자마자 80%를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 자세. 물론 이 자세를 해서 오래 해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초짜화하고 명상에 실패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뭐래도 건져야 되는데 자세가 안 좋으니까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명상의 의미가 모르잖아요. 명상의 의미가. 제가 제 강의가 어렵다고 하도 그래갖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계속 난리를 부려요. 하지 말라고. 이 자세 별로 안 좋아. 난 이 자세 원하지 않아. 계속해서 결국은 명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세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가부좌를 하면 다리가 저려요. 일단 허리가 굽어지고 아프고 또 허리를 또 고추 세우려고 그래요. 계속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호흡이 가빠져요. 그 다음부터는 명상은 꽝입니다. 이게 호흡이 가빠지면 답답해요. 목도 답답하고 전체적으로 답답해요. 그러면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호흡도 곤란해지고 이거 그냥 인내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는 인내력 테스트가 명상의 시작이고 끝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남 보여주긴 좋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명상을 왜 해요? 명상을. 에? 명상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명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한번 봐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살았는데도 남들은 잘 사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남은 잘 되고 자기는 안 되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왜 안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데 자기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명상까지 오게 돼요. 자기 자신을 알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을 잘 내요.
그럼 나는 왜 성을 많이 내지? 나는 왜 이걸 모르는데 딴 사람들은 왜 나한테 성을 많이 낸다 그러지? 그리고 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왜 나를 모를까? 그렇게 해서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시작한 게 명상이에요, 명상. 그러면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몸을 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완을. 자기 몸을 이완을 해줘야지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통해. 근데 자신의 몸을 학대하려고 명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신의 몸을 최적화하려면,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일단 최적화해줘야 돼요. 최적화. 어떻게 최적화하냐면 명상 자세에 최적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하라고 처음에 초짜들은 누워있으면 잠자요. 왜냐하면 편안하기 때문에. 이게 누워있는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초짜한테는 뭐 이렇게 양가부자니까 힘드니까 누워서 하라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것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가의 토끼 자세가 최고예요. 최고. 이거는 과거 이제 옛날 고조선까지 올라가면 이 자세로 명상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자세. 인도에서는 바즈라사나라고 그래요. 바즈라사나. 요걸 검색해 보시면 이 자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요가 토끼 자세를 해서 이 자세로 시작해서 이제 목을 막 땅에 대고 굽히고 하는 그 자세가 있는데, 뭐 얼굴을 작게 하는 뭐 이런 자세라고도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는 요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요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명은 또 영웅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끼 자세 치면 동영상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자세를 따지려고 그러면 바즈라사나 이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히브리어 자인하고도 연결됩니다. 자인. 이렇게 써요. 이게 일곱 번째 그 히브리어예요. 이거하고도 연결돼. 이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바즈라사나 이 자세가 호흡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똑바로 서요. 고추섭니다. 호흡이 편안해져요. 일단 아픈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 일단.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둘이 이제 깍지를 끼든지 아니면 모아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기 무릎 위에 놓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자세가 70, 80% 그냥 먹고 들어가. 이 자세를 하면 집중도가 뛰어나져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져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으로 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이 잘 되고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해요. 모든 게 그냥 편안합니다. 자세 자체가 편안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방석을 안 쓰면 이 자세도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요가 하는 사람들은 이 자세를 방석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 방석 없이 하면 그거는 그냥 요가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요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상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내면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면을 보려고 그러면 좋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가부자를 하는데 양가부자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이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강이 밑에 푹신한 비계 정도의 이제 쿠션을 넣어요. 이게 푹신한 비계 정도면 됩니다. 요 밑에 비계를 넣고 그 위에 이렇게 방석을 돌돌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딱 끼워 넣으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힙부하고 이 뒤꿈치 사이에 끼워 넣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최적화가 돼요. 요즘 명상하는 사람 중에 뭐 자기 헤르츠를 올리라고 뭐 433, 432, 뭐 528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헤르츠를
양가부좌 해갖고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100% 못 받아요. 이 자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헤르츠를. 올바른 헤르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상위자 타령을 하는데 상위자하고 뭐고 간에 몸이 최적화되어 있는데 뭐 헤르츠가 뭐가 문제예요. 전혀 최상의 헤르츠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세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만트라를 하라는 거예요. 만트라를 하면 더 효과가 좋은데 만트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명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상이라도 하라고.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일단 자세가 7~80% 먹고 들어가니까 이 자세가 최고예요. 최고. 다 해봤어요. 저는 모든 자세를. 요가 하는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체조하는 사람. 특히 여자 강사들은 자기 그 가슴 내놓고 자기 몸매 자랑하는 사람이지, 이게 머리 쪽으로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한 데서 뽑아온 건데, 일체 유심조 강의 맨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했던 강의인데, 거기서 참고하려고.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자세예요. 이게 이렇게 이 자세가, 이게 여자예요. 여자 자세. 여자. 남자나 여자나 신을 모시는 경건한 자세가 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계집 여자라고 나중에. 이게 일명 토끼 자세라고 하고, 요즘은 뭐 얼굴이 작아지는 요가 자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자세가 왜 좋냐면 척추를 이완시켜요. 고추 쓰니까 고추 쓰는데 이완을 시켜요. 왜냐면 척추를 쭉 피잖아요. 그러면 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긴장이 안 되고 이완이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자세가 대단한 거예요. 이완하고 강화시켜서 이완도 시키고 강화도 시켜요. 그리고 목과 얼굴선을 다듬어줘요. 여자들 좋아하는 얼굴 작아지는 거. 그리고 얼굴에 뾰루지 같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죠. 이 자세로 30일 하면 그 뾰루지 많이 사라집니다. 엄청 사라집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머리를 맑게 해줘요. 머리가 맑아져요. 일단 머리가 맑으니까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지금까지 왜 살아왔는지, 왜 결혼을 하고 자기는 자기 자식들을 왜 낳는지, 지금 왜 나는 내일 또 다시 회사에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져야 되잖아요. 머리가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맑아지냐? 이 목에는 뭐가 있냐면 비슈다라 차크라가 있어요. 비슈다라 차크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비슈다라 차크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잠깐 알려드릴게요. 비슈다라 차크라는 사람들이 일단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목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이 음식물이 입에서 이제 씻고 1차 입에서 이제 검징을 해요. 그리고 목으로 넘겨요. 근데 뭐가 이상하면 그냥 뱉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비슈다라 차크라가 하는 일이에요. 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나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는 그냥 뱉어냅니다. 이게 하는 일이에요. 비슈다라 차크라가. 자기도 모르게 뭐가 이상해, 냄새가 이상해, 뭐 씹는데 뭐가 걸려, 그럼 바로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목에서 하는 비슈다라 차크라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신이 하는 일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슈다라 차크라는 신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요. 면역력을 강화하고 마음이 정화되고 목에 있는 독을 정화시킵니다. 왜? 뱉어내고 뭐가 문제 있으면 목에 또 이렇게 뭐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침샘이나 뭘 해갖고 정화시켜 버려요. 여기서 절대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슈다라 차크라는 왜 이래? 비슈다라 차크라는 그러니까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이 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화되고
목에 있는 동복을 정화시켜 지혜가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흐르냐면 위하고 밑에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목이 경직되거나 어깨가 경직되면 이거는 꽝이에요. 꽝.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 양가부좌를 그 그걸 아리켰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잘못된 명상, 올바른 명상에서 이제 명상에 잘못되면 기껏 분위기 잡아서 명상을 하려고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알라고 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몸이 괴로우니까 명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자세만 하나 잡아줘도 그냥 60-70% 먹고, 남들이 이 자세로 남들이 10년 할 공부 한 2-3년에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이거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가 백날 오래 한 사람보다 이 자세로 3개월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알게 돼요. 훨씬 더. 제가 이것도 자신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 자세로 3개월을 했는데 자기 모르겠다. 오세요.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제 원칙은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 없는데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세는 그냥 70-80% 먹고 간다니까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최적의 자세예요. 최적의 자세. 그리고 이걸 내가 어린애들부터 이제 나이 든 분,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힘들잖아요. 공부하다가. 근데 누워있으면 자잖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그 머리 아플 때 쉬라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이렇게 쿠션 말아서 이렇게 해갖고 잠깐 쉬라고 앉아있으면 편안해요. 몸이 편안해요. 이게 왜 소통이 잘 되니까. 허리도 곧바르고 호흡도 잘 되고 생각 굳이 명상 이런 거 안 해도 아주 좋은 자세예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한번 시켜보세요. 만약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기가 해보고 괜찮으면 시켜보세요. 5분하고 10분 해서 확실히 틀려집니다. 이거는 허리가 안 아파요. 허리가 안 아프고 호흡이 편안해요. 그리고 오래 해도 자세가 변형되지가 않아요. 자세가 뒤틀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요것만 세팅을 딱 하면 자세를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양가부좌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프니까 계속 몸에서 신호를 보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도가 높아져요. 왜 집중도가 높아지겠어요? 호흡이 편하니까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머리에 찌꺼기들이 쭉 계속 피가 이제 원활하게 도니까 편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집중도가. 그리고 눈 감으면 그대로 자기 몸을 바라보게 됩니다. 몸을 바라보다가 이제 마음을 바라보게 돼요. 그냥 돼요. 그래서 요 2개만 있으면 돼요. 쿠션하고, 말할 수 있는 쿠션하고, 푹신푹신한 베개만 있으면, 너무 딱딱한 베개 말고 푹신푹신한 베개, 이런 정도의 베개만 있으면 완전히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 관련돼 갖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류를 하고 진짜 서양 애들이 참 이게 돈벌이 해갖고 하는 게 영성팔이도 잘해요. 서양 애들이. 참 대단한 애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놈들이에요. 서양 놈들은. 정말. 동양에 있는 명상, 그거를 이렇게 해서 포장을 잘 해갖고, 이게 팔아먹어요. 기가 막히게. 또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럼 사람들이 또 좋다고 서양 거 나오니까 또 그거 해요. 물론 효과는 있죠. 효과 있는 건데 효과가 이렇게 세지를 않아요. 제가 얼만큼 효과가 센 거를 계속 보여줄 텐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카발라 철학 하는 애들이 무슨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물론 음모는 있어요. 그림자 정보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점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은 벌써 인정했어요. 새로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물고기 자리에서
보병공 자리 넘어왔다는 거를 다 이제 사인을 줬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그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아마 많이 알려질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시간 잡으면 알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뭐 정치나 이제 가정생활이나 경제적으로 답답하더라도 그거를 잘 참으시고 한번 그 기간에 어차피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나가서 뭐 홍콩처럼 데모할 거 아니잖아요. 그거 못해요 지금은. 왜냐면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짓이. 왜냐면 보이기 때문에. 알면 바뀌게 돼요 나중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보세요. 자기 자신을. 답답하니까. 세상도 답답하고 돌아가는 거 답답하니까 자기 자신을 좀 보세요. 오늘은 자세를 얘기해드렸어요. 이제 명상을 왜 하는가를 얘기해드리고, 명상을 실패하는 이유, 특히 자세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명상과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뭐가 좋고 명상을 하면 뭐가 좋냐? 그리고 누구에는 명상을 좋고 누구에는 기도가 절실하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명상보다는. 왜냐하면 명상을 해도 너무 잡념이 많아서 명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알려드린 기도법을 해서 바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를 모르지만 점점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적어도 3개월 안에 효과 봅니다. 정말로.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가르쳐줬다가는 너무 피곤해져서 제가 또 그거 잘못되면 그 사람 하나하나 또 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대중적이면서도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모르는 거, 이런 건 제가 많이 지금 풀어놨고, 그걸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 만나는 상의자, 그런 뭐 상의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개념 없는 그 위에 애들 많아요. 중간 애들은 만날 필요도 없어요. 중간을 지금 상의자로 해갖고 뭐 채널링하고 하는데, 뭐 우주, 뭐 정부, 뭐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 집단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거는 채널링 하는 애들이 걸러들이면서 조작을 한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는 애들이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여요. 위에서 볼 때는 자기가 경험하고 어린애들이 봐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 하는 애들이 유태인들이 이거 해갖고 많이 퍼뜨렸어요. 아니에요. 카발라 철학도 이상하게 해갖고 막 하는데, 제가 나중에 카발라 철학도 물론 할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황도 12궁하고 다 연결돼 있고 몸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자기 몸만 제대로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상위자가 이거 알려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끝에 보면 예수도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똑바로만 하면. 목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만납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지. 에? 중을 통해서 왜 부처를 만나요?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면 돼요. 그 만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지금 좀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효과가 없으면 얘기하세요. 효과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어린 학생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아요.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단 나이 드신 분한테는 무조건 돈을 받습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는 대가 없이 하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치료 할 수 있는데 공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명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해 몸을 고칠 수 있는 요런 거 알려드려요. 어떻게 하는지. 어렵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나, 똑같은 얘기죠. 명상에 방해되는 주변 환경, 이거 중요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돼요. 일단 너무 가난하다? 명상 못해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명상을 합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한테 명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먹는 거, 사는 거에 대한 카르마가 해결된 사람이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하지 않아. 알려줘도 안 할 겁니다.
명상을 통해 차원 상승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몸도 바뀝니다. 몸이 바뀌어야지 차원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차원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 차원 상승하네. 아이, 그냥. 그리고 엄청나게 헤르츠가 높아져요. 왜 헤르츠가 높아지냐?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파장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남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에서 나와요, 그게.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신과 합일될 수 있나? 합일되죠. 근데 계속 합일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유일하게 한 목사인데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우리라는 개념을 잘 세웠더라고요. 불임은 돼요. 불임은. 그러니까 신과 나는 둘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신에 대한 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때는 신이 좌정한 거예요. 근데 신이 원하지 않은 행동도 있어요. 그건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항상 신이 아니에요. 잠깐 경건한 일을 할 땐 신이 와요. 딱.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단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뭐 자기 친구와 떠들고 뭐 술 먹고 할 때는 안 와요. 그거는. 왜? 지켜보고만 있어요. 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 부처의 경지를 갈 수 있냐? 갈 수 있습니다. 뭐 석가모니 경지를 뭐 대단하게 표현하지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도 위에서 오신 분의 하나예요. 인간의 몸을 받았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 단 틀린 게 있어요. 석가모니는 몸에 대해서 딴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몸을. 왜냐면 그 사람은 그만큼 많이 그 전정생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고행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선업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양반한테는 그냥 응공 엎드려서 그냥 복을 바쳐야 돼요. 이렇게 복을 바치면 복이 그냥 와요. 똑같아요. 예수도 그런 거예요. 왜 성인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정생부터 위에서 시킨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과업을 푼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 양반들은 없잖아 지금. 그 명상을 통해 영화에서 본 성배를 찾을 수 있나? 이 성배를 대주기엔 성배가 진짜 진화예요. 진화. 성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성배. 예? 카톨릭에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성배. 이슬람교 이슬람이 아니라 유태교에서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성배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고속도로 길은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르쳐 줘봤자 부작용만 심해요. 그 사람들은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제가 골라서 가르칠 겁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항상 저는 돈 얘기 바로 해요. 왜 그러냐면 대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밝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제가 공지해드리는 그 안에 보면 기본적인 돈이 있어요.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게 싫으면 안 배우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대중적인 강의를 들으세요. 들어도 웬만한 중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한 1년만 가보세요. 제가 자신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테니까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고 그것도 싫다 하면 자세만 해도 70-80% 먹고 들어가요. 그 자세로 해서 머리 아플 때 그 자세로 있으세요. 계속 있다 보면 좋은 생각 떠오릅니다. 지금 회사에서 되게 시달린다. 그 자세로 있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비우고 그러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해결책을 보여요. 해결책을 자기가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해결책은 자기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딱 알려줄 때 좀 괜찮은 포지션을 취해야 돼. 포지션을. 자기 몸을 학대하는 포지션을 취하면 가부좌 틀고 괴로워하면서 좋은 거 주세요. 안 줘요. 제가 알려드린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면 위에서 좋은 거를 자꾸 때려줍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